자, 6월 29일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내일이 6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자, 오늘이 거래일 하루 전일, 마지막 거래 하루 전일인데, 시장이 이 아주 깔끔하게 주도주나 이런 게 있질 않고, 뭐, 특징주 같은 게 이제 한두 개 특징의 이제 회사 개별 이슈로 다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시장에서 강한 섹터를 찾기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면 주봉에서 우주선 잘 유지하고 있고요.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흐름은 좋아요. 그렇지만 어떤 섹터가 강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종목이 강하고 큰 섹터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5일선에 대한 변곡점 1027포인트인데 이거 맞고 떨어졌죠. 당연히 맞고 떨어졌는데 이 가격대 이 지수를 들어야 이제 좀 더 높은 상승이 예상되죠. 고가가 1029포인트고 변곡점이 1027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고점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1026포인트 찍고 떨어졌죠. 이제 맞을 자리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 자리를 뚫어줘야 좀 더 강력한 상승이 예상되는데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이 개별 종목적으로는 강한데 어떤 한 섹터가 강하다? 이런 게 좀 찾기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가 상장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산 종목이 올라간 건 없는 거죠. 개인들이 최고만 산 주식이 삼성전자 이런 거죠. 실제로 카카오나 네이버를 담은 개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굉장히 강하죠. 그래도 그런 소외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요. 코스피 0.46% 밀렸는데 추세는 이상이 없죠. 역시 주봉에서 5선을 잘 지켜주고 있고 추세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죠.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5일선과 11선 이격이 가깝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들 깨도 상관은 없어요. 장기적으로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습니다.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 많이 던졌죠. 개인이 다 홀로 샀는데 외국인 기관 양매도죠. 근데도 크게 안 밀렸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섹터 하나 강했다 보기는 어렵고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개인 그 기관 조금 사 금융투자가 홀로 던졌는데 역시나 어떤 한 섹터가 강하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돌아가면서 개별이 있는 종목들이 나름 강한 이런 시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시장 특징주 중에 이제 이 상한가를 시현한 종목에 그 mRNA 관련주 중에 한미사이언스로 볼 수 있는데 요새 이 mRNA 관련주 자 메신저 리보엑스라고 하죠. 이런 종목들 흐름이 심상찮아요. 어제 보시면, 자, 어제도 아이진이 mRNA 백신 관련주를 키면서 이제 29% 상한가를 달성했고, 자, 이렇게 이제 mRNA가 좀 핫한데, mRNA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근간에 좀 많이 알려졌죠? 원래 이 존재감이 대중하게 원래 없었는데, 코로나19 백신으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 mRNA 방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예방 효과가 좋고, 이제 부작용이 적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조명이 되고 있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mRNA는 무엇인가 이렇게 의학 용어가 쭉 있어요. 근데 우리 주식하면서 의학 박사는 아니니까 뭐 저런까지 너무 깊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mRNA 관련주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고 이제 순환매가 오고 있는데 이 한미사이언스도 오늘 주가가 좋았죠. mRNA 백신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되게 좋아졌어요. 사실 저렇게 언급되는 것도 언급되는 거지만 이제 차트 상황이 좋죠. 자, 한미사이언스 차트를 보면 월봉에서 이 5개월선을 돌파해놨죠, 저번 달에. 그래 놓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앞전에 뚫어줘야 될 중요한 매물대를 다 뚫어놨습니다. 이렇게가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한 번 더 급등해도 95,000원대. 이제 95,000원대는 거의 상한가 근처가 되죠. 전고점이 이렇게 11만 8천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까지 파워풀하고 주봉에서는 일단 옷을 완벽히 회복해줬죠. 이때 6월 18일 날. 그러고, 저번 주에 안짜, 이번 주에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추세가 잘 유지되고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 여기 좀 매물대 하나가 가벼운 게 있어요. 8만원대. 이 자리를 뚫어주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6%대까지 갔다 왔는데, 거래량이 좀 들어왔죠. 조용하던 지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 예전에 앞에 있는 매물대, 첫 번째 매물대 정도는 다 뚫어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8만 8만 2천 원대까지 매물대가 있어요. 여기만 뚫어주면 좀 더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고, 이 올리패스라는 종목들은 5%대 급등을 했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아주 바닥권에 있죠. 이 3월달에 크게 급락한 이후에 바닥권에 다시 돌아나가는 분위기고, 주봉에서는 역시 5선 회복해주고 돌아나가고 있죠. 물론 이제 이 왼쪽에 이제 매물대 때문에 조금 힘든 건 있는데, 급락하면서 어쨌거나 추세가 유지돼 있어요. 일봉에서 보시면 5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앞에 이제 엄청난 급락을 맞이해서 이제 이런 종목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상황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새벽에 서린바이오에 관해서 말씀드려 조금 지지부진하죠. 오늘은 상관없습니다.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고 주봉에서 일단은 우선 병점 위에 있어요. 물론 이 변곡점을 깨면 일단 손절하는 게 맞아요. 자, 2만 원대인데 이 변곡점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번 주 매물대 위에서 출발하고 매물대를 뚫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자리 밑으로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격은 2150원이고요. 지금 21,800원이니까 21,000원이고요. 800원 차이가 있는 거고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잘 돌아나가면 예전 고점까지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5일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상관없고요. 11선만 잘 만나서 딱 지키고 돌아나가 주면 순간 또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모습이 있어요. 서린바이오, 아미노로직스도 역시 mRNA 관련주로 잘 엮여 있는데 월봉에서 추세가 좋죠.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는 좋은 모습 속에 있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선 위에 있습니다. 이제 이 앞에 이 매물대가 있긴 한데 이 동그랗게 언덕 선같이 생긴 부분이 매물대예요. 자, 3,200원대인데 이 자리만 뚫어주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역시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아미노로직스도 한번 핫하면 굉장히 핫해요. 이렇게 12% 가고 상한가 가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미노로직스도 좀 꾸준히 이 mRNA 관련 이슈가 살아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계속 이제 아이진 뭐 이런 것도 있고 얼마 전에 진원생명과학도 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 mRNA 관련해서 상한가, 쉬고 상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mRNA 관련도 보셔야 되고 오늘도 역시 약간 좀 특이하게 움직인 게 한미사이언스나 올리페스 이런 걸로 봐서는 또 한 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mRNA 관련주로 테마가 돌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섹터가 정치 관련주죠. 윤석열 관련주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 출마 선언을 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정권 교체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해내겠다라는 데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출사표 이렇게 해서 기사들이 좀 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정권 교체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대선 출마 선언을 본격적으로 했고, 자, 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있죠. 자, 그러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타났다고 그랬고요. 국민과 국가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할 준비가 되었음을 감히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권 출마를 선언하였습니다. 자, 이 대권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이 대권 출정식에 아이비 김영 이렇게 이제 청년 일자리 관련주가 이제 급등을 했죠.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얼마 전부터 이제 교육주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비상교육의 이 주가 급등한 건 약간은 이제 틀린 개념이긴 해도 이슈가 되게 같이 있던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비상교육 같은 경우 조달청 구매 사업국화 138억 8,290만 원. 이 규모의 국정도서 발행자 선정 3차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비상교육이 날랐다가 다시 매물대 맞고 떨어졌습니다. 참 주식이라는 게 신기한 게 이 매물대 가면 매물대 잘 맞고 떨어져요. 자, 이 비상교육이 윤석열 관련주이자 제가 자리가 좋다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이날 6월 15일도 15,000원대 맞고 떨어지고 꼬리를 길게 달았고, 자, 오늘도 결국 역시 15,000원대 맞고 꼬리 길게 달았죠. 이 15,000원대짜리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죠. 이쪽에 보시면 유럽 매물대, 20개월선 매물대, 5개월선 매물대. 이렇게 2017년도 3월 달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 중에 하나가 15,000원대가 되고 이렇게 땡겨오면 바로 이 자리 먹고 떨어지는 거죠. 또 15,000원대가 되면 PBR 1이 돼요. 즉 자기 가치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자기 가치보다 더 받죠, 주식은. 그러니까 더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비상교육하고 1년, 2년 같이 가겠다? 아니면 비상교육을 앞으로 들고 2, 3개월 더 같이 가겠다? 그게 아니면 굳이 쫓아가면서 안 하는 게 좋죠. 자, 어쨌거나 정고점 맞고 떨어졌고 내일이 말일이기 때문에 내일 말일 같은 날 다시 한번 뚫고 나가서 이 자리에 안착해주면 이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이 될 거예요. 근데 내일 같은 날 이제 뚫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면 자, 한 달 정도 조정받아서 60개월선까지 오겠죠. 5개월선이 60개월선을 뚫을 때 중요한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고 이 자리를 지키고 다시 돌아 나갈 때 새로 매수하면 되면 되니까 굳이 지금 욕심을 크게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대교를 보면 대교 이 친구들 급등해서 떨어졌는데 역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관련주가 다 그랬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보통 소문의 사소의 뉴스에 팔으라고 그러죠. 자, 소문은 대권 출정한다고 났고 뉴스는 오늘 결정한 거죠. 자, 그래서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원래 대선 테마주라는 게 다 그래요. 이 정치 테마주가 그렇지만 막상 회사가 좋고 실체가 좋은 것들은 하루 이틀 저런 것들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자, 대교를 보면 월봉에서 그리 높지 않죠.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부드럽게 탈출해서 나가는 분위기고 예전에 중요하게 이제 뚫어줘야 될 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60개월 선이죠. 보시게 되면 이 60개월 반드시 뚫어줘야 이 친구도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데 이 60개월 하니까 매물대가 되죠.
6,400원대가 돼. 오늘 고점이 보시게 되면 5,700원? 그러고 며칠 전 고점 6,000원대를 찍었죠. 그래서 이 친구는 60개선 가격이 자 6,500원대가 되는데 이 6,500원대를 잘 뚫어주고 돌파 안착해야 추가로 그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싼 거죠, 사실은. 이 친구 특히 이제 5개월 선이 20개선을 뚫는 자 골든 크로스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에 내일까지 60개선 못 들어주면 다시 한번 조정이 온다고 생각하면 5개선까지 올 수도 있고 또는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선 위에서 놀고 있어요. 자, 주식이 추세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5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5선 잘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선을 깨지 않는 한 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도 5선 위주 잘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역시 추세가 잘 살아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가 웅진 시크빅이죠. 자, 웅진 시크빅을 보면 역시 월봉에서 이 다중바닥을 잘 그려온 상태에서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잠깐 들어온 건데 사실 웅진싱크빅 회사는 좋죠. 여러 가지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특허도 많고 상당히 좋고 이 60개월 선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60개월 뚫는 게 중요한데 이번 달 내일 이제 하루 거리를 남았죠. 내일 동안 60개월 뚫고 강하게 나가주면 60개월 돌파 안착해주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고 만약에 뚫지 못하고 떨어지면 5개월 선까지 다 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5개월 선에서 다시 매수 그럼 다시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웅진싱크빅 여러모로 괜찮아요. 물론 이제 이런 모든 판단이 틀려서 5개월 선을 이탈한다거나 깨면 일단 손절로 대응하는 게 맞죠.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깨지 않아야 되지 깨면 안 돼요. 19년도 3월 달에 고점이 3,867원이었는데 이 자리를 뚫을 때 굉장히 강한 거래량 갖고 뚫었죠. 이렇게 보시면 이날이 언제냐면 자 21년 4월 달이죠. 그러니까 대량 거래를 갖고 저렇게 높은 매물대 고점을 뚫었다? 이 밑으로 떨어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6월 달에도 5월 달에도 잘 지켜줬고 6월 달에도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상교육이 대교, 웅진 시급 중에 대교하고 웅진 시급 아직 갈 자리가 있고 비상교육은 이제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PBR 1을 찍으면 15,000원대가 되고 물론 이제 주봉에서 이 5선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역시 5선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하시는 분들은 괜찮고요. 5선 이탈하면 이제 익절 이렇게 하시는 게 낫고 일봉에서 이 긴꼬리면 사실 마냥 나쁜 건 아니지만 월봉에서는 이렇게 낮은 데가 아니라 그때 엄청 높은 건 아니더라도 매물대 맞고 떨어지는 음봉 꼴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IB금융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렇게 보시면, 역시 이 정치 테마주를 엮이면서 간 거죠. 자, 이렇게 윤석열 대권 출정식에 이 IB금융도 측면 일자리적 급등,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이날 6%, 이날 15, 20%, 30, 50%가 올라갔고, 월봉에서 상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고, 이럴 땐 쫓아가 사는 것보다 어쨌거나 보유자분들의 권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재무적인 면을 보면, 이 현금 유보율 600%, 부채 비율 45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적자가 나고 있죠. 사실 이런 영업이익 적자나는 거에 비하면 사실 주가는 비상교육이나 웅진 싱크비 이런 데들이 훨씬 좋은 거죠. PBR도 벌써 4배나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교육은 아직도 일이 안 되고 보시면 아직도 일이 안 되고 만약에 비상교육이 4배가 간다면 주가가 좀 5만 원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웅진 싱크비도 보시면 주가가 이제 1.30이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성장 가치가 좋기 때문에 2배만 받아도 지금 상한가 한번 가야 되는 자리고 역시 대교도 보시면 이제 아직 0.84죠. 갈 자리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주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싼 거기 때문에 사실 일단은 이 IB 기명 같은 경우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대교나 웅진 시크릿 같은 종목들을 보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싶어요. 다른 이 교육주들도 오늘 조금 반응이 좋았어요. 이 멀티 캠퍼스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위치가 높지 않다고 그랬죠. 자, 5개월 선이 이제 저번 달에 60개선 뚫고 이번 달에 60개선 이쁘게 안착할 확률도 좋죠. 이번 달에 60개선만 잘 안착해주면 다음 달에 다시 한번 60개선 기준으로 급등할 수 있고 급등하면 이렇게 이 비상교육처럼 5만 1,000원대 여기까지 보이는 게 멀티 캠퍼스예요. 이 친구들 보면 이 PBR이 이제 1.90인데 가히 높지 않죠. 물론 이제 교육주 같은 일이 안 된다고 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건 비상교육 운이 시급이 굉장히 싼 거고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CMS 애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미국 많이 갖고 있죠. 이슈를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이제 예전에 이 19년도 2월달에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온 건데 역시 이 자리 뚫어지면 좀 더 강한 상승 예상되고요. 주봉에서는 이렇게 5선만 히트하지 않으면 돼요. 5선만 잘 타고 가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 일봉에서 오늘 잠깐 꼬리다고 떨어졌는데 교육주들이 다 그래. 그래서 이 긴 꼬리 무서워할 거 없고요. 21선만 잘 지켜주고 나가주면 역시 CMS에도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관련해서 역시나 이 교육주들이 한 번씩 다 순간 급등하고 꼬리 달고 떨어지는 이런 형태를 보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또 하나 시장 특징주로다가 이 크래프톤 상장 관련주를 볼 수 있죠. 자, 크래프톤 상장 관련주를 보면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는 이렇게 크래프톤 상장 지원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넵툰 같이 이렇게 관련주가 좀 약세에 있었죠. 자, 크래프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이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는 소식이 이제 어제 뉴스죠, 28일. 그러면서 이제 크래프톤 지분을 이제 1.66% 카카오 게임즈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 TS 인베스트 뭐 전부 다 크래프톤 관련주였었는데 어제 살짝 물렸다가 오늘 전부 다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카카오 게임즈가 강하게 반응했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 상당히 괜찮아요. 자, 추세가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잘 유지가 돼 있고 단 한 번도 종가상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 잘 살아 있고 물론 상장했다 급락하는 바람에 많은 개인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역시나 잘 유지가 돼 있고 주봉에서도 보시면 5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모든 주식은 이 5주선의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는 한 무조건 홀딩하고 내비두셔야 돼요. 물론 이제 예전에 이제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변곡점, 5개월 5주선에 대한 변곡점 자리 하나가 있는데 가격대가 6만 원대. 그래서 6만 원대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오늘 고점이 보시면 이렇게 정확히 6만 원대 맞고 떨어져 이 자리가 바로 매물대가 돼요. 그렇지만 이 매물대를 이번 주 안에 좀 잘 뚫어주고 돌파해주고 나가면 조금 더 상승으로 잘 이어질 수 있고 조금 상황이 좋아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일봉에서 이제 오늘 엄청난 대량 거래 들어왔죠. 예전에 이 앞에 있는 거래량 정도는 다 돌파하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대량 거래를 돌파를 시연함으로써 이렇게 5만 이 7, 8천의 중요한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매물대를 뚫었다? 앞으로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설사 깨도 다시 돌파하고 나갈 때는 중요하게 이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는 반드시 관심 있고 보셔야 됩니다. 형님 주식인 카카오가 너무 강하죠. 월봉에서 보시면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일단 깨지 않아야 될 5선 이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고요. 일단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추세가 이탈이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잘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큰 돈을 못 버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건 카카오가 범인이죠. 카카오 네이버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실적으로 카카오 네이버를 두고 있는 개인들이 많이 없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안타깝죠. 자, 어쨌거나 5주선만 잘 깨지 않는 한 추세를 잘 유지해 나가고 있고요. 일봉에서도 저렇게 11선 딛고 물론 이날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순간 원체 이제 차익 실현이 있던 거죠. 잘만 지켜주고 들어나가주면 돼요. 주봉에서 5선 깨면 당연히 그때는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원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순간 이게 급락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잘 출발해서 올라가는 주식이고 오늘 처음으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게 끝이 났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급등하고 관련해서 내일 바로 갈 수 있지만 사실 2, 3일 정도 또 조정이 들어올 수 있죠. 2, 3일 정도 조정 들어왔을 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이렇게 5만 7천 원대 이런 자리들만 잘 지켜주고 돌아나가면 새롭게 중요하게 매수해야 되는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TS 인베스트먼트도 강하게 반응했는데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5개월선 잘 타고 올라가죠. 약간 고점 부담은 있어요. 이 친구 예전에 7, 800원 하던 주식이 6천원대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일단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서 5개월선 이탈 여부를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한 3,600원대. 그러니까 이 가격대 깨지 않았고 확인하시고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5선 이탈했다. 20선 찍고 있죠. 자, 웬만한 주식도 일봉에서 21선 타고 올라가듯이 자, 주봉에서도 20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잘 타고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20선 찍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가깝게 20주선 이탈을 안 해야 돼요. 가격으로는 3,810원대가 됩니다. 자, 일봉에서 이렇게 조정 받고 이제 바닥바닥기다가 이렇게 이제 바닥바닥겼죠. 거래량 없이 조용히 있다가 또 뿔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터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잘 들고 계시면 올라갈 수 있고요. 21선을 이탈한다거나 주봉에서 5선을 이탈, 월봉에서 5개선 이탈하면 이제 추세가 무너져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조금 조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크래프톤 관련해서 대성창투라든가 넷게임즈, 넵툰도 강했죠. 자, 뭐 엄청나게 뭐 큰 상승이 건 아니지만 대성창투 역시 월봉에서 보시면 자 5개월 선을 잘 유지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이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는 추세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오선 회복했죠. 6월 18일 회복해주고 오주선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조금 바닥바닥 기고 있는 거죠. 아직은 TS는 날라갔지만 자 이렇기 때문에 21선 회복해줬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21선 위에서 놀고 20선 깨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크래프톤 상장과 관련해서 한두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점 그러니까 월봉에 이 주식에 높고 낮은 월봉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월봉에서 이렇게 자리가 높죠. 지금 사상 최고가 다음에 자리이기 때문에 월봉 고점에 있는 주식들은 언제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차익 실현하게 되면 주식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점에서 주식을 대응할 땐 단기 단타, 중장기 투자가 아니죠. 장기 투자하려면 바닥 이런 데서 사야 되는 거죠. 이런 중간에 스윙 높은 데 살 때는 짧게 끊고 나오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유일하게 이제 월봉에서 보면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고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로 들어가도 되는데 아무리 중장기라도 어쨌거나 손실권에서 중장기는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손절 라인을 갖고 자나 5선경 손절할 거야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확히 잡고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해야 큰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크래프톤 상장 관련해서 이 카카오 게임즈와 대성장투 TS 인버스먼트가 나름 좀 강한 하루였고요. 이 원전 관련주나 전기 관련주들도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원전 관련주에서 DK, 이 보성파워텍이라든가, 이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이 꾸준히 강하죠. 근데 보성파워텍, 일진파워도 보시면 월봉에서 위치가 좀 높아요. 물론 이제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거지만, 하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 이제 전고점의 자리가 이제 9,000원대? 이런 데까지는 갈 수 있고요. 일단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잘 살아있죠. 잘 살아있고 이번 달에 전고점 돌파해주면 다음 달에 전고점을 위에서 출발해야 돼요. 내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 18년도 5월달 고점의 가격이 6,100원인데 저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면 다음 달 한 달 정도는 또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유의하시고요. 결국 주봉의 추세죠. 잘 살아있죠. 그러니까 5주선 이탈 여부를 체크해서 우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해야 되고요. 일봉에서도 일어나서 벌써 상한가 이렇게 시원했기 때문에 사실 고점에 대한 부담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월봉에서 일단 조정권 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고 일진파워도 마찬가지로 엄청 강하죠. 완전 사상 최고가를 쭉 가고 있으니까 항상 월봉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언제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차익 실현 할래 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고점에 사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주봉에서 역시나 이제 5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차익 실현이라든가 이렇게 손절 처리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에서 이제 21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거 깨면 말 그대로 데드크로스 생기죠. 깨지 않은 선상에서 일진파워는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관련주들이 크게 이제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어떤 건 급등했다가 떨어지고 또 어떤 거는 바로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자, 오늘 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실적으로 뉴스에서 소문에서 뉴스에 팔으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이 윤석열 라인주 중에 위치가 높은 종목, 낮은 종목 나누는 적이 있어요. 근데 위치가 높고 낮으면 상관없이 많이 떨어지긴 했고, 특히, 이 교육주들이 좋았다가 이제 많이 밀리긴 했는데,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간 밀려 있어도 이 회사가 괜찮거나 실체가 좋으면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 회사들도 엮이고 싶어서 엮인 게 아니라, 그 시장에서 엮이면 엮어요. 뭐, 같은 고향에 있다, 공장이. 그럼 엮이고. 같은 파병윤 씨다, 그럼 엮이고. 엮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엮여서 올라가고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주식은 대형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위치가 높은 종목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위치가 높은 종목 이렇게 한번 급락 맞으면 세게 맞아요. 물론 위치가 낮다고 해서 이렇게 세게 안 맞는 건 아니지만 벌써 동양이나 동양 오선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했었죠. 저 일봉에서 보시면 이때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 한번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지만 또 급등하려면 또 순간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안 올라가니 웅진 싱크빅이라든가 노르페인트 이런 종목들, 성보화, 보성, 부방 같은 종목들은 사실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월봉에서 위치가 언제 추세나 위치가 좋기 때문에 높지 않고 얼마든지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상한가 시연하고 막 난리 났던 종목들이 무너지면 이 종목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때문에 크게 무너지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충분히 새롭게 돌아나갈 수 있는 위치가 돼요. 자, 반면에 이제 최저항 관련주들이 조금 강했는데, 이렇게 이제 감선을 떠났습니다. 사표가 수리됐죠? 임기 다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이제 기사가 있고, 이 대권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제 사퇴한 가운데, 이렇게 이제 퇴임사도 올렸고, 이제 직원들 노고에 이제 고마움도 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최저항 관련주 중에 이제 이로운, 오픈베이스, 스닉스 이렇게 쭉 있는데, 특히 이로운이 제일 강했죠? 대장주 같아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벌써 꽤 올라왔죠. 이때 800원짜리 주식 5,800원까지 올라왔고, 주봉에서도 단 한 번도 5선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고, 자, 일봉에서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파워풀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부담이 좀 있죠. 자, 오픈베이스도 보시면, 유일하게 이제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이제 월봉에서 보시면 뭐 엄청나게 이제 급등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상하 최고가 근처에 있고, 자, 월봉에서 예전 최고점을 맞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느냐 못 뚫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상승의 여부가 결정이 돼요. 내일이죠. 월봉의 마지막. 봉하나가, 월봉이기 때문에 봉하나가 한 달짜리죠. 자, 주봉에서 이제 옆으로 가고 있는데 애매한 저기죠. 이번 주 이렇게만 잘 끝나주고 다음 주에 5호선 딛고 올라가면 좋지만 어쨌거나 정치 테마주는 꼭 조심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일봉에서는 이제 이 11선을 기준으로 이제 있는데 이 종목들은 좀 단기 단타나 좀 스킬이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좋아 보입니다. 자, 오리콤 같은 종목을 봐도 역시 월봉에서 보시면 상당히 좀 강하죠. 많이 올라와 있고 이번 달에 상 최고의 대량 거래와 함께 이렇게 보시면 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 15년도 11월 달에 고점이 거의 다 가요. 예전에 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고 주봉에서는 5선 이탈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거리감이 있고 이때 제가 이때 영상을 찍었었는데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 11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죠. 역시 11선 깨지 않아야 추가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한국미네랄티 이 친구가 참 특이한데 유일하게 다 빨간불인데 이 친구만 파란불이에요. 이 친구는 이제 이 이베이 매각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죠. 자, 근데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 근처에 와 있고 이 자리가 내일 잘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해서 이 가격들 얼마나 잘 지켜주냐에 따라서 급등이 결정되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5선 밑에 있어요. 저번 주 이틀 동안 꼬리 달아내고 고생했는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월봉에서 5개월선 지켜주면서 주봉에서 5선 회복해주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추세가 잘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면 조금 더 고생해야 되고요. 5개월선 깨거나 쉽게 추세가 깨지면 이렇게 깨지면 손절하거나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요. 일봉에서 이전 바닥까지는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은데 추세가 제일 깔끔하지 않아요. 최저 관련주 중에서 그게 좀 걱정이고 유승민 관련주들이 보통 보면 이제 홍준표 관련주기도 한데 되게 보강산업을 보면 이 친구 월봉의 추세가 좋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월봉에서 추세가 잘 살아있고 이번 달에 이렇게 끝난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도 역시나 5개월선만 깨지 않고 잘 돌아나가 주면 유승민, 홍준표 관련해서 크게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주봉에서 역시 5선 10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일봉에서 이제 이렇게 며칠 동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뻘쭘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홈센터 홀딩스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아직은 지하권이죠.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지하권이고 60개선 뚫고 안착해야 되는데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60개선 뚫고 안착하면 다시 올라가고요. 60개선 못 들어주면 다시 음봉으로 5개선까지 밀렸다가 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그때 추가로 매수하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치 관련주들이 이제 이 조금 긴박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막 이렇게 너무 사실 올라간 종목들이 더 잘 올라가는 것도 맞긴 한데, 순간 잘못 건드리면 크게 이제 큰 손실로 이어지니까 조금 너무 올라간 종목 위주로 쫓아가서 하지 마시고요. 항상 월봉에서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추세를 단단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좀 투자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나 싶고요. 대륙자산 같은 종목이 차라리 월봉에서는 이제 예전 고점 맞고 좀 떨어진, 매물대 맞고 떨어진 분위기라 하더라도 결국 주봉에서 5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5선 왔을 때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해요. 5선을 깨지 않는 거를 보고 깨면 이제 손절한다는 각오로 들어가야 되고요. 일봉에서 벌써 이날 급등했죠. 전날 7%, 이날 26% 급등했다 주정받는 거기 때문에 11선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셔야 되고 이 대륙제관도 이런 관련해서 급등할 수 있고 DSR이나 DSR 제강도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